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상한론, 강평본 상한론 376 조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특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긴급히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참 고맙게도 정말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이 제 글을 꾸준히 이렇게 뭐랄까 깊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피드백 해주면서 이게 문제점 있는 글들 강의에서 제 발음이 잘못됐다든가 처방의 이름을 잘못 얘기했다든가 또는 글자를 틀리게 썼다든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것을 제 원문에다가 제 글에서 다 그것을 교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생각 이상으로 좋은 글을 쓰지 않았나 이런 뭐 자아자탄도 가져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적으로 조금 많이 다른 개념, 다른 사람들하고 해석에 있어서 이게 많이 부족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두 개의 그 조문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이렇게 보면은 야,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글을 우리가 책을 쓰고 자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우물럭 주물럭 하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에 빠졌냐면은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맙게도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토론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유튜브 형식을 빌려 가지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참고해 보고 또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저 나름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좋은 글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376 조문은 자, 요 하나입니다. 요 하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글은 뭐 그렇게 뛰어난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해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임상에서 해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아, 저 사람은 말뿐이야. 이렇게 솔직히 그래서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처방을 어떻게 쓸까?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후세방 분명히 씁니다. 고방하고 후세방하고 같이 쓰기도 해요. 자, 제가 변명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볼 때 저는 바둑에 아주 뭐 급이 없어요. 보는 건 좋아하죠.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고수들은 정석을 완전히 익힙니다. 정석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변형해서 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에서 아, 저 사람은 뭐 쓸데없는 해석만 가지고 한다. 처방 얘기는 잘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처방을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글을 왜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의 기준이 생기게 되면은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 자, 이거를 그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있어요. 근데 후배분이 피드백 해주는 후배분이 글을 써줬는데 그래서 그 근거를 저기 그 뭐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유주도라는 분인가요? 유도주라는 분인가요? 그 상한론의 뭐 대가라고 하는 분을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백화체로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것도 한역으로 그냥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분과 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조문은 그 국가가 옥농이 있는 경우는 치료해서는 안 되고 농이 다하면은 저절로 치료가 된다. 이게 본문입니다. 자, 이거는 강평본의 본문인데 강평본에도 그 주석을 다른 사람이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그 파일에 따르면은 요 야자 대신에 여러분 여기에는 그 아이쿠 이렇게 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 다시 한번. 자, 요 야자 이게 강평본인데 다른 중국 책에는 구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다. 불가치고 여기서는 굳이 이게 의미가 확실합니다. 강평본보다 구토를 이런 경우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 농이 제거가 되면은 저절로 낫는다. 여러분 우리가 글자를 볼 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내가 이것을 글로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글을 봐야지 이거는 그냥 해석하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글을 보게 되면은 이게 결코 만만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중국의 상한론 했던 제가 죄송합니다. 유주도죠? 유도주인가? 유주도. 그분은 똑같아요. 불가치하오 이 구가 이 뒤에 가서 붙었어요. 자,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게 독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독자 읽을 도. 자, 이거는 발음이 구두로 읽어요. 구두. 자, 이 구두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오래된 용어예요. 이것도 지나가는 길에 얘기라는 책이 있죠. 얘기의 학기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학기. 학은 공부에 관한 글인데 여러분, 학기 책은 정말로 뛰어난 글이에요, 여러분. 교육학을 공부하던 분이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기편을 필독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나 훌륭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글 중에서 제일 뛰어난 글이 중용대학, 그 다음에 학기와 악기라는 글이에요. 학기, 악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이 구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글을 끊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들이 이런 거 현터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 초보자들이 글을 공부할 때 글을 끊는 거예요. 자, 글을 끊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현토를 붙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구두입니다. 이게 구두. 이게 구두예요. 그런데 그 유도주라는 죄송합니다. 그 중국 학자는 여기서 구자를 여기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이게 그러면 여러분 불가치라고 하는 거. 국가에 구토가 있는 사람이 옥농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여러분. 불가라 그러죠. 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성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뭐를 치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구토로 농이 닿을 것 같으면 저절로 낫는다. 여러분 멋진 해석이죠? 이것도.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을 취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원래 제가 썼던 글은 이렇게 단순해요. 네 줄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피드백을 받고서 이거 보완을 해야겠구나. 왜냐면은 저는 이 정도만 해가지고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글 자체가 여러분 올바른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구가 유옥농 불가치 농진 자유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누군가의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죠, 여러분. 개인의 의견이다. 사견이다.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옥농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게 증상입니까? 증상이 아니라 이것은 병독이잖아요. 병독 또는 병근, 병의 뿌리죠.
그래서 그 금계유라 그 저기 뭐야 서문에 나와 있듯이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증상은 있는데 처방이 없고 또 어떤 경우는 처방은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 조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증상의 일부만 보이고 처방이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옥농이라고 했을 때 옥농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구가라고 하는 그 단서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올바른 글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해석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서 제 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그 글입니다. 구토가 있는 사람, 요 가는 구죠. 토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구가라고 그랬죠. 구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헛구역질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소리죠. 헛구역질입니다. 분명히. 자, 그 사람은 본래 심하요 수기 또는 유중에 유음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 추리죠. 이런 추리는 상한론 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가설이죠. 자, 가설이지만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헛구역질 하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위내 정수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그럴 때는 이에 소청령탕이라든가 이진탕 종류로서 미연에 사전에 예방을 치료하면 된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금기혈약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잖아요. 자, 이런 체질의 환자를 방치를 해가지고 기회를 놓쳐서 치료하지 않다가 우연히 열이 끼고서 막 어떠한 뭐 외감이라든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가지고서 외감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된 게 이런 표현도 지속이 되었을 때 이것은 장차 옥농으로 이룰 수가 있다. 상한론에서 보면은 금교력에 보면 이 옥농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소총령탕이 쓸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옥농에 이르면은 그 유명한 정력대조 사패탕으로 치료해가 주어서 농이 다하면은 구는 저절로 낫는다.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제 후배가 보내준 이런 그 글을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서 보니까 유주도 선생의 그 글을 제가 봤어요. 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깜짝 놀랐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글을 달아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혹인이 유주도라는 분이죠. 혹인이 어떤 사람이 이 조문에 대해서 이렇게 모모지요 모모야에는 모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이 조문에 대해서 불가치구 농진 자유로서 구두죠. 이렇게 끊지 않고 이렇게 요거로서 A로서 뭐뭐로 삼다. 이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쓸 수가 있어요. 불가치구 농진 자유로서 구두하지 않고 불자가 있으니까 오히려 불가치 구농진 자유로서 구두로 했다. 이거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제 후배는 저한테 글을 보낼 때 이 중요성은 차이점을 말을 하지 않았죠. 저는 그분이 구두 끄는 것부터 먼저 봤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론하기를 유주도 선생이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제가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고문식으로 이렇게 한역을 한 거예요. 그분의 저는 그 백화체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경희대 교수분이 그걸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또 번역본을 저는 그냥 옛날 그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풀이를 해서 제 방식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 옥농이 있어서 뭐뭐 때문에 내 있어서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정이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뇌는 뭘까? 여러분 옥농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흉부죠. 근데 그분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위라고 봤습니다. 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뇌에 우리 인체 내에 흉부 위에 옥농이 있어서 구역감이 있는 것은 구역감이 있는 것은 사실은 옥농을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욕이라고 하는 뭐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옥농을 배출하고자 하는데 하기 때문에 구역감이 있다. 구역감이 있다. 헛구역질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이죠. 우리 몸속에 그분도 거기다 썼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뒤로 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체 내에 이물질이 있게 되면은 생리적 현상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구토를 통해서 배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농을 다 토하게 내면 자절로 낫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쓴 글이 유주도 선생이 이렇게 쓴 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치구다. 이런 경우에서는 구역감을 치료하다. 여기선 또 여기다 뒤에다가 붙였어요. 해석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처방의 어떤 기준은 절적으로 농을 제거하는 데 있고 진구, 구역감을 진정시키는 데 있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옥농, 그분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옥농은 병근에 해당되고 구토는 병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제가 상투적으로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쓸 때 이와 같은 똑같은 글들을 반복적으로 쓰면은 사실 읽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귀찮은 거예요. 아니 뭐 계지탕 망탕에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글을 써왔는데 굳이 여기서 끝에까지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도 이거 썼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해석이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옥농을 토하지 않고 이에 진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소리죠. 반대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혹 농을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것은 제가 거의 직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뭐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주도 선생의 글을 제가 한역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뭐뭐라고 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제 견해입니다. 이 말이 유주도에 이와 같은 해석이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 같으나 가차한 것 같으나 사실에서 확인해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떨어져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다음이죠. 부득이.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 자, 노자에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쓰죠. 부득이 부연해서 해석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제 이 글에 대한 그 한편으로 유주도 선생의 글을 반박하고 제 견해를 이제 피력하기 위해서 제가 쓴 겁니다. 본래 옛날 사람들은 고인들은 일자지조에 이런 것도 그 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요거 조는 놓다 이런 소리예요. 글자 한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도 이런 소리예요. 구차하지 않았다. 이게 원래가 맞습니다. 원래 고문 같은 경우 고서들은요. 함부로 글을 쓰지 않아요. 글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나오면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중국 그 문학사에서도 많이 문제가 돼요. 그냥 막 뒤섞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명대의 어떤 학자는 명대의 어떤 학자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후세의 수만 가지 글자보다 고대의 한 글자가 더 중요하다.
가치가 더 있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글자 글자마다 어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글이 쓰여졌는가. 한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구차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농열을 가령 농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토한다. 토는 뭐죠, 여러분? 진짜로 이물질을 배출하는 거죠. 입을 통해 가서 배출하는 게 토죠. 구는 헛구역질이라 그랬잖아요. 농열을 토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맞지만은 옥농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표기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의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글자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도 토농열이라고 쓰지 구옥농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담음, 토수기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구담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표기 자체가. 하물며 제가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물며 이 두구가 뭐죠? 불가치하오 옥농자유 이 두구죠. 본시 이것은 체언어이까. 하물며 이것은 체언어이까. 체언이다는 소리. 체언이 뭐라 그랬죠? 쓸데없는 군더더기. 군더더기 말. 쓸데없는 말이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어떻게 해서 아는가 하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일종의 누군가가 전수 과정 중에 노파심으로 붙여놓은 말들이에요. 중경의 397퍼. 이것도 뭐 예전 사람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중경의 법에는 계지탕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사약탕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처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397법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딱 한 가지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병독이 제거됨에 병증이 저절로 낫는다. 이겁니다. 병독이 제거됨에 병증은 저절로 낫는다. 여기서는 농진 자유라는 말 똑같은 거죠. 정말로 이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두구를 불가치하오 농진 자유 이 두 글을 기대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가치구의 이유를 알게 된다.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이류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라 그랬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물질이 우리 흉위에 있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유가 못 믿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체 아니면은 왜 옛날 사람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담음이죠. 이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 있을 수 있는 게 음식물의 찌꺼기 소화가 안 된 그런 거 아니면은 담음의 종류죠. 이물이 있게 되면 미상볼 반드시 토하고 싶으나 간혹 가다가 여러분 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경험해봐서 알 수가 있죠. 자, 토하려고 하지만 이물질이 있으면은 생리적으로 그것을 토로 통해서 구토를 통해서 배설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깍깍거리고 막 이러죠. 그럴 때는 여러분 치자시탕이나 과채산으로 치료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옥농이 어찌 구토를 따라서 모두 배출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옥농이 정말로 구토를 당해서 어찌 구토를 통해 가지고 모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썼죠.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은 그래서 이 조문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거래요. 여러분 농이 다 하면은 말은 그렇게 왜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농이 정말로 우리 몸속에 있는 담음이 정말로 모두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그 뭐랄까 상한론 조문에 상당히 많죠. 반드시 뭐 죽는다든가 이것은 치료할 수가 없다든가 이렇게 하는 표현들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월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은 제가 왜 선택했을까요? 이 월. 예. 이게 그 유명한 소문에 나오는 용어죠. 병이 예를 들어서 그 높은 데 있으면은 예, 인이 월지란 말 있죠. 그 높은 것으로 인해서 인이 월지. 예. 월지라는 예,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병독이 어디에 있느냐? 땀이 피부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예. 인이 발지죠. 예를 들어서 예. 인이 발지. 예. 만약의 경우 위 아랫 부분 복부에 병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인이 하지죠. 예. 예. 이렇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월지, 발지, 하지 이런 하나의 글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전에 어떤 그 글을 쓸 때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뭐 여기서 뭐 또 다른 글자로 써도 돼요, 여러분. 예, 욕월 진출이라고 해도 되죠. 예. 이건 이제 약간 뭐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예, 지나가는 길에 조금만 설령 가정이죠. 설령 옥농을 토할지라도 여러분 병이 자유하는 게 아니라 낫지 않고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예. 예. 옥농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울컥해서 그와 같은 것을 다 토해냈다 하더라도 위험해서 예, 사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소위 농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토로 인해서 농이 다 한다는 게 아니다. 예. 여러분 농진이라는 게 어떻게 여러분 이 유주도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구역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구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것으로서 그 사람의 예, 유주도의 구두지법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자, 무릇 예, 대체적으로 이런 글을 쓸 때는 확률적인 경우 옥농은 자 이게 이제 제 그 예, 여러분들의 그전서부터 썼던 거예요. 장이불견하니 감추어져서 나타나지 않죠.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예, 병인이죠. 일종의 병인은 전부 다 추론적인 거죠. 숨겨져서 보이지 않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한론 조문에 위증류 조시 이것과 같이 추론한 이치다. 예. 옥농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에 옥농이 있다는 거나 위중류 조시라는 개념이 다 같은 병인적인 추론한 이치이다 이런 소리예요. 병리이다 이런 소리죠. 여기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구토는 예, 구토는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병인은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면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예, 구체적인 거잖아요. 구토는 대체로 예, 이것도 우리 그 한의학적 사고방식이죠.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대체로 예, 대체로 담음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충역의 증상이다. 구토라고 하는 게 뭐냐? 담음에 충역한 증상이죠. 예. 이거는 뭐 그냥 고전적인 해석이죠. 자, 그런데 그 조문에 있어서 병인을 논하는데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건데. 예. 자, 거피 취차하니 여러분 이것도 많이 뵀죠? 노자 도덕경에서 많이 나오는 예, 관용구예요. 저것을 버리고서 이것을 취했다. 이게 뭐죠? 자, 구토를 논하는 데 있어서 예, 담음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예, 버리고 이것을 취했다. 예, 옥농을 취했다 이런 소리죠. 예. 왜 담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왜 굳이 옥농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빈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증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관용적인 말입니다. 예, 반드시 증거가 있을 것이나, 예, 요 뒤에 연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 써도 돼요. 가급적이면은 예, 이런 접속사라든가 이런 건 안 써도 예, 됩니다. 여타의 증상이 없고 예, 구 위에는 다른 증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 중요한 처방이 보이지가 않죠. 전수가 안 됐죠. 그냥 농진 자유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농이 다는가에 대한 그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요거를 말하고 싶어서 글을 쓴 겁니다. 조문에서 말하는 옥농이라는 것이 마침내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고 어떠한 성향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여러분 어떠한 그 수기 변조에 있어서 수기 변조에 있어서 어떨 때는 그를 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또 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또 농이라는 말 또는 옹이라는 말, 농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렇게 담, 이렇게 농 이런 식으로 수기 변조를 쓰잖아요. 이건 반드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점액의 농도로 봤을 때는 음보다 담이 더 강하고 점액질이 강하고 농은 또 담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한성인지 열성인지 이게 하성이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담음이 오탁한 오탁이라는 건 뭐죠? 부패한 점액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옥농은 뭐죠? 담음이 더 악화된 것을 말하는 거죠. 더 부패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담음도 가래를 보면은 하얀 가래가 있고 노란 가래가 있죠. 하얀 가래는 그냥 소위 말해서 한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랗고 끈적끈적하고 점에서 열성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것을 처방이 있으면은 이 책에 이 글을 남긴 사람이 소위 옥농의 성질이라든가 그것이 이 물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없잖아요. 이분이 여기에서 소총령탕에다가 석고를 가했다든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처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문에서 말하는 여타의 증상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약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문에서 말하는 옥농이 과연 어떠한 이물질이고 어떠한 성향인 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담음, 오탁한 점액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결론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열담으로 인해 가지고서 농열의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이진탕에다가 석고, 주격, 길경, 악요주 같은 거를 치료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황금 황년을 가해도 돼요. 어떤 경우는 시효를 써도 됩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을 쓰고 저는 석고 주겹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는 여러분 담음 옥농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제 목소리 들어보세요. 뭔가 이렇게 탁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담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석고 주겹 같은 건 저는 자주 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조문은 원래 지금 현재 거름병 조문에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몸이 차도 우리 몸에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이 열이 발생해도 정상적인 것보다 열이 발생이 되었을 때도 노폐물이 생기고 반대로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몸이 차져도 우리 몸에 담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액들이 응고했을 때는 똑같이 이진탕에다가 그때는 이제 오수유라든가 건강, 세신, 길경 또는 부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제일 뛰어났던 분이 그 금원사다가의 주단계 선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계 선생이
이 소위 말해서 잡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방이 이진탕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 종류가 무려 뭐 몇십 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큰 틀에서 보면 그분의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376 조문에 대한 그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뭐 글을 남겼던 글을 쓰지 않았던지 간에 지금까지 뭐 1편서부터 1장에서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또 반복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랬는데 비교를 여러분들한테 그 유주도라는 분의 그 해석하는 것과 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글을 다시 교정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후배가 또 이 글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어제 시간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새롭게 글을 또 썼습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는 글이에요. 이것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자, 토리의 전제 조건이 구토하면서 설사를 했다. 여러분 구토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책에는 여기다가 광란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명이죠. 토리는 구토하고 설사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죠. 상한에 의해서 구토, 설사하거나 음식상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토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어 있죠. 찬약을 쓰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죠. 자, 이 사람은 원래 체질적으로 냉한 체질이죠. 지금 한성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두통 발열한다.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자, 열다 욕 음수자는 오룡산으로 치료하고 한다 불용수자는 이중환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열이 많다. 한이 많다. 이거는 사견입니다. 사견. 누군가의 어떠한 그 판단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앞에 부분 토리에 예를 들어서 발열, 두통하고 두통 발열하고 신동통만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 열이 많다라고 하고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오룡산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그 전에 썼던 글을 완전히 개조를 조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제 글이니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문에 열다, 한다와 같은 것 이렇게 뭐뭐와 같은 것은 대체로 병인의 혐의가 있다. 그렇죠? 열이 많다. 한기가 많다. 이것은 병인의 혐의가 있으니 이것은 실제 중경의 필법이 아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도 계속 주장했죠. 열다 한소라는 말도 있죠. 학질편에 가면 열다 한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열이 많고 그 어떤 열이 그 차이에 따라서 마황탕을 더 쓸 것인지 계지탕을 더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소시오탕을 쓸 것인지 학질이라고 하는 증상이 어느 특정 그 분야에 해당되는 병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표현 열다 한소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의 글이에요. 자, 고위들은 옛날 의사들은 중경과 중경 이전 사람들은 중경서를 우리가 보면은 일찍이 뭐뭐 하지 않았다. 병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증상과 처방을 말했죠. 그러나 병인을 말하지 않았는데 병인을 어디에다가 숨겨놨을까요? 분명히 병인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살펴보고 처방을 근거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증방 속에
병인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고의들이 생각하는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다. 증상과 처방에 있다. 예. 자, 이게 그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병인에 대해서 궁금하죠. 도대체 이와 같은 증상은 이 병인이 무엇이길래 예? 이러한 처방을 썼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상한론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찰기증이 거기방, 증상을 살펴보고 그 처방을 근거로 해서 추론해서 병인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로서 우리가 고려할 것 같으면, 자, 그 열이 많다는 것과 한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축수의 발작이냐 발작하지 않는가 연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정말 제가 이거를 요번에 새롭게 쓴 건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욕을 먹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도 결국은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비판받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열이 많다는 것. 이 조문에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열이 많다고 하는 표현과 한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축수가 발작을 하느냐 발작을 하지 않느냐의 연고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열이 많아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경우에 왜 백호탕으로 쓰지 않고 하필이면 오룡산으로 썼느냐. 예. 결국은 조문에 이것은 오룡산은 뭐죠, 여러분? 예, 이수잖아요. 이수지제잖아요. 예. 이와 같은 증상에 두통 발열, 신동통,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욕음수. 그러니까 두통 발열하고 신동통 하는 이와 같은 병증에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경우는 원래 여기다가 여러분 열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욕음수하는 것은 실로 축수가 발작했기 때문이지 열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가 이런 거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위탁이라는 거죠. 위탁. 위탁. 불용수자는 한다 해가지고 한기가 많아가지고 물을 막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다. 유음으로 인한 허랭이다. 또는 허랭으로 인한 유음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우리 몸의 수기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차다고 하는 개념이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한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다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결국은 축수증이냐 유임증 똑같은 수기 변조의 증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기가 막 발작을 해가지고 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그 수기가 정체돼 가지고서 위장에 무력해지고 요즘에 말하면 소화기의 그 허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화기 위장장애입니다. 편하게 위장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위장장애.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미식미식하다든가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열다라든가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처방을 세우게 되면은 실지원을 여러분 요거 많이 봤죠? 그 왕필의 그 주석에서 보면은 이 말을 인용을 했고 원래 이것은 여러분 논어에서 나오는 말이죠. 실지원을 사실에서부터 멀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사실에서부터 멀어졌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이 벗어났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또 표현도 하죠. 거도원의. 거도원의.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옛날 사람도 이렇게 도에서부터 떠나감이 멀어졌다. 또 이거를 여러분 또는
또는 또 의자로 써도 돼요. 의미에서 본래의 의미에서부터 떨어진 것이 멀다. 예, 똑같은 표현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멀다. 그러니까 잘못 표현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고이들이 치수하는 데 있어서 그 세라고 하는 것은 정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수지하고 어떨 때는 온축지한다. 예, 요거는 제가 쓴 말이에요. 원래 온지라는 말이 있죠. 온지. 따뜻하게 해준다. 우리 몸에. 예, 이게 바로 온지가 온축지예요. 따뜻하게 함으로써 따뜻하게 하는 것이 수기를 배축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당이라든가 이중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기능을 따뜻하기 위해서 양기를 보강해 준다라는 의미도 맞지만 그 따뜻한 약성이 우리 몸에 잠재하고 있는 불순물, 수기 변조를 배축해 준다. 예. 이중당에 보면 여러분 건강이 들어가잖아요. 예, 건강에. 예, 백출하고 건강. 그리고 인삼. 예. 또 감초가 있나? 뭐 제가 이런 건 기억을 못 합니다. 예.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백출이 얼마나 조습작용이 강합니까? 예. 건강은 여러분 수기에 어떤 응축되어 있는 것을 생강보다도 더 그 기능이 뛰어나죠. 예. 결국은 이게 뭐죠, 여러분? 예. 수기를 구축하는 거죠. 온한 약성으로서 구축하는 거죠. 근데 후세 사람이 망령되게 이거는 이렇게 글을 쓰면은 제가 굉장히 어떤 사람 이한영 씨 너무 건방지게 글을 썼다, 너무 위험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쓰는 거예요. 후세 사람이 망령되게 저 위탁지안으로서 이게 뭐죠? 열다 한다. 그 위탁지 안으로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날조해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서 집어넣었지만 이것은 한갓 사실을 진실을 왜곡시킬 따름이다. 예. 자, 이것은 중경서가 전수되어지는 가운데 문체가 변형이 되고서 본의가 왜곡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예. 자, 저는 이런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무조건 우리가 그 중경서에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이런 의심스러운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은 아마도 전수되는 가정 중에 그 사람들도 여러분 다 대가들이에요. 예.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다 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와 같은 용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사 한냉 이런 말들은 결국은 그 이면에 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 예. 수는 말하자면 질이죠. 예. 질이고 한이라든가 냉은 뭐죠? 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은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하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여러분. 예. 언수수의 기리즉 일야라. 예. 그러니까 한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따뜻하게 해준다는 약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결국은 이 바탕인 병독인 수기를 제거를 시켜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고자인데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쓴 거예요. 이 코는 허물. 예. 그 허물의 해가 문자적인 해가 단지 문자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어찌 논변을 기다려서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오늘 이거 했고, 자, 제가 전 시간에 한번 한 거 있었죠? 이거 모든 책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354조문 대한, 약, 대하리, 권례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끊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그 후배가 이거를 지적을 해줬는데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강평본도 제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강평본도 리쿠 이게 잘못됐다.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은 그 제가 그 경희대학에서 그 전에 후배를 통해 가지고 복사한 책인데 예, 강평본 상한론인데 이거는 상해에서 찍은 거예요. 중국 상해에서. 그리고 요거는 제 그 지인 한 분이 그 정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외관에 그분이 필사를 한 책이에요. 이거 두 개 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웬만한 책들에는 전부 다 다시 예, 칠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지금은 마우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도를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네, 구도를 하나에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약 대안하고 이렇게 이골랭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 조문을 해석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 그랬죠. 두 가지 다 봐도 된다. 근데 엄격하게 말한다면은 저는 이것을 주장을 했잖아요. 치료법에 있어서 하라는 말을 쓴 적은 있지 하리라고 이렇게 같이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책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며칠 전에 그 최인식 선생님의 그 상한 역전론집의 이 조문을 보니까 최인식 선생님도 저처럼 이렇게 끊었더라고요. 예. 저는 확신을 얻은 거죠. 최인식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한문의 뭐 대가죠. 예. 우리 아마 한의학 그 한의사분 가운데 한문학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분도 여기서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었구나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두 이게 참 어렵다는 거. 초보자 때 이 구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여기서 끊느냐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보느냐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해석하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하다고 하면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을 한번 내서 예,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겪었던 그 소외에 대해서 그 짧게 한번 예,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